방금 스코틀랜드에서 600km 떨어진 섬을 한 200명이 살았었는데 60년 전부터 마지막 30명 빠져나오면서 이제 자기 부모가 이제 할아버지가 이제 거기를 처음 방문하는 거야. 열 몇 살 때, 17살 때인가 한번 방문하고. 그러면서 감회가 새롭다 하면서 딱 보여주는데 한 10명씩 나왔대. 근데 사람이 딱 10명 중에 2명만 살아남는데 아이들이. 나중에 간호사가 들어오고 나서 한 사실인데 부비새에 기름을 짜서 그 기름을 배꼽 그거를 탯줄을 딱 자르고 나서 그 기름을 묻혔대. 나중에 한 사실인데 그게 폐혈증의 원인이 돼서 아이들이 10명 중 2명만 살고 나머지는 폐혈증으로 죽은 이유 중에 하나이대. 간호사가 오고 나서 갑자기 애들이 이제 많아졌다는 거지. 그거 하나만 바꾸고도. 그 소리 하고 나니까 내가 4학년 때 걔한테 물렸었거든. 근데 저 볼륨 안 줄이면 이거 저작권 어찌고 저찌고 해버리는데. 에이. 결론은 4학년 때 걔한테 물렸는데 허벅지를 그때 때마침 삼촌이 왔었나? 그지? 삼촌이 3분 중에 두째 삼촌이 오신 거지. 나를 얻고 안중에 버스 타고 갔다 오는 데만 하여간 지금이야 뭐 10분이면 시골 평택호에서 안중까지 10분이면 10km 10분이면 가는데 그때 당시에는 뭐 버스 타고 그 자동차 극장 있는데 요트경장 바로 뒷집이거든. 거기서 버스 타는 데까지 1km를 걸어가는 데만 1, 20분 걸리는 거지. 그런데다가 또 버스 또 1시간 걸리는 거지. 또 타고 1시간, 거의 2-3시간 날려먹은 거지. 나를 얻고 갔다 오셨지. 그러더니 그 의사가 하는 말이 왜 이 구멍 뚫린 허벅지를 물렸는데 걔 송곳니에 물어 뜯겼거든. 왜 거기다가 털을 집어넣냐 이거지. 무식하게는 진짜 동네 분들이 또 나를 위해서 그 개를 잡아가지고 털을 잘라가지고 태워서 기름, 그것도 기름이네. 참기름, 들기름 그거에다 비벼가지고 거기다 쑤셔 넣더라고. 아이고 삼촌이 어이가 없다면서 병원 데리고 가서 광견병 주사, 만약 그 놈이 광견병 걸렸으면 내가 이 세상에 있었겠냐. 아이고야 진짜로. 주사 마치고서는 왔던 기억이 나네. 삼촌이 3명이 다 해병대를 갔다 오셨는데 막내 삼촌은 하사관으로 가서 교통사고가 2번 난 거야. 눈길에서 차가 전복됐는데 또 그걸 싣고 또 가다가 또 전복된 거야. 기가 막히지. 근데 두째 삼촌이 등치가 제일 크고 제일 건강하셨던 분이 야 참 기가 막히지. 지금 한 75세 정도 되셨는데 치매 걸리셨어. 한 10억 정도를 벌어 놓으셨는데 가구 좀 부천의 중동백화점 뒤에 아구찜도 크게 했었는데 외할머니가. 근데 이제 맛을 잃어버리니까 그냥 70평을 다 그냥 집으로 쓰고 있더라고. 중동백화점 바로 뒤야. 근데 삼촌이 포천 쪽에 10억을 나라에 돈을 꺼서 자기 돈 10억을 합쳐가지고 호텔을 산다고 샀는데 내가 그때 말렸거든. 그냥 여기저기 땅은 거짓말 못하니까 땅만 사놓으시라고 분리해서 조금씩. 이미 저질러 놓은 것 같아. 결론은 유튜브에 보니까 여자 군인인 것 같아. 군인이 그 한국 엉덩이에 총을 쏘는 바람에 급속도로 그렇게 되고 빠져버리고. 삼촌 뭐 쪽박 찼지 뭐. 그 10억이 이자를 빨아먹어버리더라. 더덥다? 담배도 안 피고 술도 안 먹는 삼촌이. 근데 내 미래가 보이는 거야. 어머? 갑자기 저렇게 일 관두고 저렇게 해버리고 저렇게 해버리니까 치매기가 그냥 와버리네. 외할머니는 23년도에 아버지하고 5개월 차이로 돌아가셨지. 93세에 돌아가셨지 외할머니. 치매도 없고 열심히 부지런히 다니시거든. 꼼지락꼼지락. 근데 술을 하나도 안 먹은 삼촌이 치매로. 어쩌? 나 진짜로.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기억해주는 것 같아 보면은. 삼촌은 내가 장난감 갖고 노는 걸 무전기 잘라가지고 이어폰선 잘라가지고 그
참 어쨌거나 그 뭐야 무전기를 테이프로 감아. 그 삼촌이하고 부모님 대화 빵이었대요. 내가 75년생이다. 삼촌 있는 데다 던져놓고 내 건너방에 와서 그 대화하는 걸 내가 녹음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들어가가지고 삼촌하고 부모님 대화하는 걸 틀어줬어. 초등학교 때는 삼촌이 승모를 모시고 왔는데 임신한 상태로 내 방에서 사이렌이 나는 거지. 승모는 놀라셨지. 옷 갈아입는다고 들어가신 거야. 여닫이 문이었는데 옆에로 고무줄이어가지고 고무줄이 와샤를 하나 당겨버리면 거기에 와샤에다 철을 감아놔서 위에 철하고 다 버리면서 저는 스위치가 다 버리는 거지. 삼촌이 장난감을 하나 사주셨어. 둘째 삼촌이. 누르면 가고 누르면 후진하고 누르면 전진하고 누르면 한 15도 후진하고 무전기로 무선으로 어떻게 했게. 그 자동 차단 스위치. 응. 버튼 누르면 차단기가 툭 내려가는 거. 180m 잘라가지고 날개 다 자르고 나머지 끄트머리 하나 남긴 걸로 그 버튼 누르는 대로 속에 뜯어보니까 못다가 한 방 딱 때리게끔 해놨지. 거기다 코드 콘센트 이어가지고 장난감으로 갖고 놀다가 그 스위치 선만 바꿔버리면 거기 코드 콘센트를 이어놔서 장난감으로 그게 같이 실린 상태로 갖고 노는 거야. 그러다가 TV만 거기다 꽂아놓고 나중에 졸리우면 그 버튼으로 끄는 거야. 모든 가전제품을 다 그걸로 껐다 내가. 그러다가 이제 발전된 게 선풍기 타이머 30분짜리밖에 없었거든. 거기다 코드 콘센트 이어서 무조건 졸음 올 것 같으면 30분 전에 TV 꺾어 놓는 거야. 30분 안에는 다 꺼져. 모든 가전제품. 그때는 특허를 내서 뭘 했으면 모를까. 지금은 리모컨. 그때 당시엔 리모컨 없을 때다. 응? TV가 없어서 큰집 두째 큰집 가가지고 TV 보고 그랬었지. 근데 삼촌이 중동 거기서 가구점하고 백화점을 해서 그 뭐지 태권브이 처음 상영했을 때 그 영화를 보여준 거 아니야. 야 1, 2년 지나서 TV에서 그걸 보여주더라. 참 4학년 때 그런 기억이 있네. 하하. 그것도 웃긴 게 삼촌이 전화가 온 거야. 아니 나한테 전화를 했는데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다는 거야. 어머? 삼촌 동영상 통화 한번 눌러볼게. 그리고 삼촌 바깥으로 나가서 주변에 한 번만 보여주세요. 어머 저 명칭 딱 해가지고 전화번호 딱 해. 위치 파악했지. 그쪽에 짜장면집 찾아내가지고 통닭하고 짜장면을 보내드렸는데 나한테 20번을 넘게 전화를 하네. 야 이거 맛있다. 야 이거 진짜 맛있다. 어머 이거 삼촌 이상하다 조금. 큰 삼촌한테 얘기해가지고 삼촌 데리고 왔는데 아들이 정신병원에를 집어넣으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일단 삼촌 그럼 내가 뭐 밥 새끼 못 먹여드리겠습니까? 내 카센터를 모시고 와주세요. 화장실을 가르쳤는데 화장실을 또 못 찾아. 나는 뭐 100% 다 기억하지. 대화하는데도 전혀 지장 없어. 그런데 희한한 거는 화장실을 못 찾아. 아 이게 치매구나. 야 씨. 그런데 그런 찰나 때 그렇게 하고 나서 아버지도 조금씩 아주 약한 치매기가 살짝 있으신 것 같더라고. 4년 전부터. 그래서 그 삼촌은 한 4, 5년 전이었고 아버지는 4년 전이었고 그것도 1, 2년 차이네 이제 보니까. 나 기가 막히네. 그러니까 카이트 타러 다니면서 매일 김밥 사들고 가면서 아버지 동태 살폈지. 근데 그 아버지가 동네에 다들 기억하니까 전혀 문제는 없었는데 찬수 아저씨하고 일남이 아저씨한테 보면 한수 형 아버지한테도 인간 어쨌냐고 이런 말을 하셨다는 거야. 야 그렇잖아도 남수 아저씨 찬수 아저씨 말 들어보면 아버지가 가끔씩 내 인감 어디다 뒀냐 이런 말을 하신다는 거야. 전혀 생활하는 데는 지장 없는데 이제 살짝 치매 오신 거지. 젊었을 때 술 무지하게 좋아하셨지. 근데 다 끊으셨지. 위암 수술 하시고 나서 5년 잘 지나고 그렇게 이제 하시다가 그러니까 이게 내력이 보면 아버지하고 삼촌. 아버지는 약하게. 야 기가 막히네. 내가
내 미래를 점칠 수 있는 게 둘째 삼촌인데 일하는 행태하고 일하는 거 보면은 밀고 나가는 게 나하고 똑같아. 안 되겠다. 씨. 근데 이거 아버지는 큰아버지한테 전화 한번 때렸다는 거 어디 뭔데 간다고 그랬다는 거야. 아유 놀라셨겠구나. 아버지 치맥기 살짝 오셨는데 그냥 빵을 만 원씩 아이 세트로 사가지고 둘째 큰 집 먼저 갖다 드리고서 그 다음에 큰 집으로 가자고 가는데 아버지 어머니 모시고 가는데 아버지가 가슴 속에서 파란 음료수병을 하나를 보여주는 거야. 이야 뭐냐 그러니까 누군가가 자기를 아버지를 데리고 가가지고 땅을 뺐을까봐 아 이제 임금도장을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 알겠구나. 사기당할까봐. 그래서 끌고 가려고 그러면 그거 먹고 죽을 생각을 한 거래. 아 그러니까 아버지는 기분이 좋으신 거야. 형제들 만나니까 자식이 모시고 다니니까. 아 삼형제가 거기에서 1km 간격으로 집이 있지. 요트 경기장 바로 평택고 자동차 극장 바로 뒤에가. 고모들은 3명 아버지 삼형제가 같은 집 1km씩 떨어져 있으니까 다 주변이 다 친인척이야. 그러니까 아버지는 치매가 걸려도 과거 기억은 다 하니까 아니 내가 장수리가 어디고 안중이고 긴급출동 돌아다니면은 다 아시는 거야 주변 사람들은 이름까지. 그러니까 과거는 기억을 하는데 새로운 것들은 그러니까 뭔가가 치매 뇌를 건드리는 거야. 끌고 가면 벽 속에서 무슨 소리가 난다 그래요. 야 안되겠구나. 형 보고 주방장 일하는 거를 때려치라고 그랬지. 나하고 번갈아 가면서 아버지 보자. 형 그럼 회사도 간는 거 아니야. 근데 그 일주일을 못 참으시고서 밤에 자다가도 새벽 3시 2시 뛰쳐나갈 때마다 아버지가 여기서 나 따라다니는 게 재밌대. 둘째 큰 집에서 큰엄마한테 아버지 그거 약 농약 큰엄마 주세요. 그러니까 주시더라고 기분 좋게. 큰어머니 보고 그 농약 좀 버려달라고 그랬지. 그때 알아본 거야. 형하고 번갈아가면서 아버지 보자 모시고 다니면서 아버지 여생 뭐 우리가 돌보자 그랬는데 그 일주일을 못 참으시고 내가 지금 24시로 일을 하는데 아버지가 날 따라다니는데 나 손님은 3명을 실어야 되는데 아버지는 탈 데가 없는 마이티 3.5톤 뒤에 타시고 나는 허리가 아픈 거지. 아버지가 내 의자 뒤에 찡겨 있으려니 3사람은 또 앞에 타고 그렇다고 아버지를 뒷차에다가 실을 수는 없는 거고 손님을 실어 안 되겠다 싶어서 아이씨 치맥기 오시면서 아버지가 어머니를 못살게 구르시는 것 같으니까 내가 모시고 다닌 거지. 전혀 아버지가 옛날 기억만 하는 거야. 옛날 근데 다닐 땐 전혀 치맥기가 없어 보이는데 거참. 근데 전화 온 거야 라임이한테 12시에 농약 먹었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야. 119 바로 불러가지고 그 다음날 죽 드셨어. 바퀴벌레 애약하고 버섯을 사갖고 오셔서 버섯 잘 볶아먹고 밤 12시에 몰래 입에만 물었다가 뱉어내신 것 같아. 그때 병원 실려가서 이제는 세척을 해가지고 이제 배 복수 차이가 시작된 거 한 달에 한 번 걸로. 형이 아버지를 모시고서 대학병원 가서 배에 복수가 차면은 밥 먹기가 좀 힘들어지신 거지. 결론은 요양병원에서 그래도 걔가 그 밤 12시에 잘 발견해서 바로 위 세척 청소해서 6개월은 더 사시고서는 배 복수가 차한다는 거는 어느 한날 1시에 갑자기 돌아가실 수 있다 이런 소리는 하더라고. 돌아가시기 전에는 아버지, 형, 나, 어머니 다 뵀지. 이게 참 평생 사실 것 같더니 이렇게 허무하게 돌아가시더라. 이제 어머니도 그러실 수 있는 거지. 오늘 내가 마늘 심고 갔다 왔는데 어머니가 쭈그려서 마늘을 심어주려고 그러네. 나 영상 찍어야 되니까 1시간만 들어가 있으라고. 날로 째고 계시라고. 마늘 심었지 내가. 등본을 떼어갖고 오라 그러더라고. 농업 종사자는 보험을 들어준다고. 어머니 등본, 나 등본 떼었지. 2개씩 떼었지. 한 달 후에는 또 농기계를 또 보험을 들어야 되니까. 아버지를 사드렸는데 아버지 명의가 이제 어머니 명의로 가 있는 거지. 트랙터가 내가 나무 돌아서 형한테도 하나 등록해주고 나도 어머니도. 내가 트랙터 4대 샀어. 콤바인도 샀어. 굴삭기도 샀어. 다 갖고 놀려고. 에휴, 참.
세월이 빨리 지나가 버렸어. 지금도 빨라. 모셔다 드리고 나서 수영장 가서 운동 좀 했지. 한쪽 눈은 실명하셨지. 아니 내가 빵 만들어서 전날 밤에 갖다 놨는데 아니 편하고 내가 만드는 거라니까 아주 먹었는데 편하고 소화가 잘 됐대. 아이씨 블루베리 넣어가지고 비닐봉지에다가 계란 3개 까놓고서 주물럭거린 다음에 다 그렇게 달지는 않았대. 설탕 안 넣고 그냥 오로지 블루베리만 넣어서 직익인 다음에 봉지 뜯어가지고 난로 있는 데다가 빵을 구웠지. 나도 맛있긴 맛있더라. 절반 먹고 절반 어머니 있는 데다가 고구마 2개 구워서 그거하고 같이 갖다 놨지 밤에. 외할머니 돌아가시고 1년 전에도 2년 전에 코로나 오기 전에 어머니 외할머니 있는데 좀 모시고 내가 갔다 오겠다고 가자니까는 아버지하고 같이 나 진짜로 외할머니 먼저 돌아가시고 5개월 후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아버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내가 또 병원에 입원하고 장거리 견인을 마비돼서 뛰쳐갔다가 너무 졸려서 차에서 누워서 잤는데 의자에 삐딱하니 그냥 의자 앉아서 잤으면 괜찮았을 건데 허리가 아프다 하더니 갑자기 허리가 안 움직이더라. 병원 일주일 입원하고 나오자마자 일주일 후에 아버지 돌아가시거든. 잘 건강하게 계셨는데 용병원에 갑자기 부르더니 밥을 안 드신다고. 이 골 때리는 그 긴급 출동 서비스가 아버지 돌아가신 날에도 내가 바로 못 가서 행담도 휴게소 재수없는 거기가 서탄군 당직면 서탄군인데 상하가 뚫렸는데 거길 왜 내 경기도가 도와달라 그래서 내가 도와줬건만 그 자식들이 나한테 밀어내기로 버리고 가네 저쪽 업체가. 지금 이제는 때려친 지 11일 됐지만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고 23, 24, 25 2년 됐잖아. 이제 고속도로 전담반이 그때 딱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몇 개월 내로 전담반이 생겨서 이제 갈 일은 없었던 거지. 그런데 또 이쪽에 새로 고속도로가 생기네. 재수없게. 견인업 하다 보면 그게 죽을 확률이 높거든. 와서 처박으니까. 고속도로는 진짜 싫더라고. 셀프차에 경광등을 못 달게 벌금이 200이래. 그걸 켜고 사이렌 올리고 견인을 해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112 신고해서 경찰차 와서 경광등 켜지면 그때 난 견인했다니까. 통발이는 아니고 보험 불러서 고장 견인만. 더더욱 돈이 있으면 뭐 할 거야. 갖고 있는 것도 쓸 줄도 모르는데 죽으라고 일만 잘하다가 그냥 뒤져버린다는 거야. 우리나라 남자는 기가 막히지. 이쁜 마누라 딸 자식 있어 뭐가 있어. 나만 잘 살면 되는 거 아니야.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 아니야. 더 이상 돈을 벌 필요가 없는 거지. 아까 어머니 보고 이 600평에서 치매는 안 걸릴 거라고 내가 형은 형대로 농막 따로 나는 나대로 100세까지 아마 꼼지락꼼지락 치매는 안 걸리고 잘 살 거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니까 고맙대. 내가 고맙지. 형이나 나나 각자 농사 처먹을 수 있게. 에휴. 쟤는 또 상속을 안 받겠대. 그래 고맙다. 500만원만 남기고 황창현 신부는 다 쓰고 죽으랜다. 네가 뭐 상속도 안 받겠다. 이제 크면 지 어미 따라가겠다는 거 내가 굳이 그럼 내가 너한테 상속해줄 돈은 안 벌마. 고맙다. 난 더 이상 돈 벌 이유가 없다. 조금이라도 도와준다 했으면 내가 이 보험 서비스를 안 버렸을 건데 날 3-4시간만 잠을 잘 동안에 그 전화만 받아줘도 내가 장거리 견인 끌려갔을 땐 손님은 열받거든. 내가 옆에서 전화하거나 문자 보낼 때 그 무전 쳐서 그거만 위치 파악만 해줘라. 누구한테 도와달라고 한 번만 전달해. 이것만 해줄 수 있는 누구 하나만 있으면. 근데 내가 또 그 격리 겸 색식감 필요하다고 그렇게 구했다가 내가 6년 동안 500씩 뺏어가면서 일을 못하게 때려부시는데 그 징그러운 걸 또 필요하기 때문에 사랑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 그렇게 하려다가 내가 아주 쪽박찬 거 아니야. 서로 존댓말 하나만 못하겠는데 말을 바로 놔버리더라고.
지 아버지 10년 동안 도망 다니면서 어떻게 나 만나자마자 한 달만 혼인신고 해버리더니 지 애비 한 달 안에 잔인하게 한번 싸우고 다음날 방어운전 못해서 죽고 나니까 1억 다 먹고 나서 보험도 바로 들자마자 나는 이제는 뒤지면 30만원짜리 생명보험을 들겠다고 야 그걸 깐난애기를 차에 실리는 상태에서 내 차를 막 처박는 거야. 나는 보험 서비스 나가고 있는데 안중 3차 신터미널까지 그 1km를 따라오면서 크락션 누르면서 처박은 내 견인차를 처박는데 뒤에서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했을 거야 아마. 도망가는 차 뒤에서 박는 걸로 아마 착각했을 거야. 야 맞네 보험 안 들어준다고 내 차를 막 처박는데 그때 애를 깐난애기를 실은 상태. 야 나 그거만 생각하면 머리가 타버렸어. 눈이 초롱초롱해지고 뭐든지 하는 게 다 재밌고 뭐든지 돈 버는 게 그 못된 년만 아니었으면 내가 지금 벌써 7공업사 하나 차려가지고 이 건물도 내가 다 샀겠다. 맨 처음에 4억이었는데 이제 지금 이게 6억이니까 아유 벌 필요가 없는 거지. 이혼을 하고 10년이 지났는데도 그 또 어떻게 공격해 들어올까 싶어가지고 지익기사를 5년은 한개 5년은 동표 1000만원 이상 되는 매출액을 네가 알아서 벌어먹어. 나머지 못 쳐내는 것만 내가 마비된 것만 도와주는 거지. 내 차는 다 그대로 세워놓고. 그때 그 못된 년이 내 거를 정비기사 둘에 차가 15대가 있었어. 견인차들이. 그럼 나는 어떻게 보면 사업을 하고 있는 나한테 꽃뱀 하나가 잘못 들어와. 그냥 한 달 만에 혼신고 하기 무섭게 이게 사기 결혼이지. 이게 경리겸 세식감으로 도와주겠대. 유치원 취직하러 간 게 아니라 술집 다녀서 7천만 원을 버는 거. 그 바를 다니는 거를 창피한 게 아니래. 누가 창피한? 난 과거는 중요치 않습니다. 서로 존댓말만 부탁하겠습니다. 야 지금도 그것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진짜로 넌 벌 받을 거야. 못된 거. 이혼하고 나서 미국계 한국인한테 시집가가지고는 미국에다 집도 사놓고 한국에도 집이 있으면서 땅도 있으면서 어머 이게 4년 전에 갑자기 4년 전이란다. 2년 전이 읍사무소 전화. 왜 나한테 전화했냐. 이혼한 나한테 그 여자 혹시 이혼하고 들어왔냐니까 그렇대. 아니 왜 내 통장을 뒤지냐고. 기초생활 수급자 돈을 빨아먹는데. 아니 그 여자 미국에도 있고 한국에도 집이 있는데 뭔 소리냐 무슨 근거냐 그랬더니 석 달치 통장 내용만 없으면 기초생활 수급자 돈을 빨아먹는데. 진짜 우리나라 망하겠구나. 야 코로나 때 카센터 5,600씩 3번 빨아먹은 데가 있는데 나는 세금을 1,500씩 냈는데도 하나도 혜택 못 받은 거. 전달보다 10만원을 더 못 벌면 되는 거래. 이런 보험 서비스가 그 줄일 수가 있나. 카센터에 그냥 문 닫아버리면 그만인데. 안되겠다. 나도 농사짓기 이제 3년 전부터 농사짓기 시작했는데 혜택이 여러 개 있는데 이참에 나도 이제 그냥 놀고 먹으려고. 말은 그렇게 했어도 그렇다고 내가 기초생활수급자 돈은 못 빨아먹지.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러면은 한부모 한가정인데 나라에서 준다고 그래서 와봤는데 뭐 1년치 무슨 통장 내역을 뽑아라고 해서 나 2년치 뽑아왔어. 뭐 자산이 있어서 안 된대. 다행이네요. 그냥 그러면은 그 받을 수 있는 걸 못 받는 게 못 받는 억울한데 하여간 자산이 있어서 안 된다는 거네요. 그치? 안 되는 거지. 매출액이 1,000만 원이 넘는데 그게 주면은 나라 망하는 거지. 에휴 지가 나라가 그럼 덜 망하겠네요. 나한테는 안 주는 거 보니까. 에휴. 나는 이미 연금을 받아 먹고 있어요. 200만 원 돈씩. 90 몇 년도부터야? 98년도부터인가? 야 금메달 하나 따야 100만 원 돈 주는 거란다. 야 80만 원 돈이고. 나는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봐. 200만 원 돈 나오는 거고. 10억을 넣어놔야 뭐 돈 100만 원 나온다 그랬나 이자로? 야 뭐가 됐든
남하고 꼭 비교해가지고 불행하게 살아. 꼭 남편들이 돈 벌어오면 옆에 100만 원이든 10만 원이라도 더 잘 버는 놈을 비교해가지고 남자들 전투력을 하강시켜. 24시일 이래가지고 1000만 원 벌으면 그거는 돈 못 버는 놈이라는 거야. 아유 진짜로. 남자는 사랑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 존댓말 하나만 부탁해서 내가 3년 동안은 존댓말 해줬어. 근데 한 달, 그냥 동거 한 달 만에 들어가더니 말을 놔버리는 거야. 네 새끼 놔준 거 쓰니까 돈 다 지 거야. 그냥 지 승질 나면은 날 괴롭혀. 때려부시고 한 달, 2달 동안 못 나가 아파트에서 애 밥 해먹이래. 지가 여왕이야. 야, 뭐 이런 개 같은. 아, 생각만 하면 자다가 벌떡 일어나. 인생은 딱 한 번인데 이 괴물 같은. 아유, 나 진짜 이거만 생각하면 나 자다가 벌떡 일어난다는 말밖에 못하겠다. 아, 구플에서 못 벗어나는데 법률스님 황창현 씨고 김창욱 강사 멘토들 듣고 나서 그 법률스님 하는 말이 그 못된 년이 지금 10년이 지났는데도 그걸 못 잊고 있잖아 지금. 그럼 뭐 10년 동안 나한테 오륙백 더 빨아먹었으면 어떻게 할 뻔한 거야. 어? 오륙백이다. 남자들 꼬셔서 술자리 약속 잡고 나를 약을 올려. 파키스탄 남자하고 놀러 다녀. 나 기가 막혀. 나 돈만 벌게만 해줬어. 너 말을 안 해. 아, 그냥 계속 때려부시고 계속 공격하러 들어오니까 난 분명히 45만 원씩 돈을 버는 걸 보여줬어. 아, 그 3일 만에 장모 만나게 해주더니 바로 혼인신고를 해버린다. 장모는 6개월 후에 혼인신고 하라는데 바로 혼인신고 끝나기 무섭게 이번에 무효소송해달래. 10분 지나서. 이게 미친 악년이지 진짜. 아, 그 뒤로는 뭐 3일이 멀다고 때려부시고 그 지옥 속에서. 아, 더한 말을 하고 싶은데 못하겠어. 아우, 나 진짜로 씨. 내가 술을 좋아했으면 아마 술 먹어서 아마 뒤졌을 거야. 야, 난 내가 빨리 뒤졌으면 좋겠단다. 그리고 내가 에쿠스가 2대였는데 에쿠스로 나를 처박더라. 씨. 아, 그냥 더한 말을 하고 싶은데. 아, 씨. 그 10년을 왜 도망 다녔는 줄 알아? 아유, 그냥 여기까지 하자. 아유, 씨, 또 왜? 아유, 내가 진짜로.